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금일가는 어떤 오행을 만나야 좋은지 식감별 조합의 희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것을 살피기 전에 난간망에 나오는 신금의 진신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계절별로 조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요. 십간의 진신체계가 이제 공식처럼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주 오행의 구성을 잘 참작을 해서 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틀의 진신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의 신금은 기토를 취해서 생신하고 임수를 쓴 다음에 경금이 간목을 제하게 되면 과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월의 신금은 신령했기 때문에 기토를 취해서 생신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금의 발현을 얻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임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기토와 임수가 양투를 하고 지지의 경금이 간목을 제하게 된다면 출세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월 신금은 기토, 임수, 경금이 진신이 되는 것입니다. 묘월의 신금은 임수를 존신으로 삼는다. 그런데 만약에 무기토가 투에 있다면 간목이 함께 양투를 하게 되면 귀연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월 신금은 양기가 화창할 때라서 임수를 존신으로 삼는데요. 이때 무기토를 보게 되면 병이 듭니다. 그래서 간목을 얻어서 제복을 하게 되면 신금이 매몰되지 않고 임수도 혼탁해지지 않아서 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묘월 신금의 경우는 임수 하나만으로도 귀가 드러나지만 토가 많은지 예를 들어서 수가 많게 됐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주 구조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월의 신금은 먼저 임수를 쓰고 다음에 간목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월 신금은 무토가 사령을 하는 때라서 습토가 상생하니까 신금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용신으로 삼아서 인용상관으로 귀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무토가 출간을 해서 수를 제하게 되면 비록 수제라 해도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니까 반드시 간목으로 소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월, 신금은 임수를 용하고 간목으로 보좌해야지만 토가 어둡고 막히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의 신금은 여름 중에서도 4월의 신금은 하월이 시작되는 때이니까 조열한 병화를 싫어하고 임수의 도세를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신금은 여름이 시작되는 때라서 병화로 조열해지는 것을 꺼리고 그리고 임수의 도세를 기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마의 원령은 모두 토가 있어서 수로 윤택하게 하면 자연히 신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관생의 공은 이룬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4월은 병화가 권리를 잡은 때이지만 수가 없으면 금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월의 신금은 임수, 계수, 기토 3자를 모두 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월 신금은 정화가 사건하고 완전하게 신금은 신령했기 때문에 음요함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신금은 뜨거운 것으로 단련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토와 임수를 겸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토가 없으면 임수가 습하지 않고 신금은 기토가 없으면 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수와 기토를 병용하는 것입니다. 임과 기를 병용하는데 임수가 없으면 개수라도 가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월의 신금은 먼저 임수를 용하고 다음으로 경금으로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월 신금은 기토가 당권을 해서 생조하는 것이 태다하기 때문에 금의 빛을 가리는 것이 두려워서 먼저 임수를 용하고 다음으로 경금을 취해서 보좌해야 합니다. 또 미월 신금이 주의해야 할 것은 간목이 떨어져서 위치해야 하는데 기토와 탐합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금의 빛을 가리게 되고 또한 임수의 흐름을 막게 되니까 천한 격이 됩니다. 가을의 신금은 가을 중에서도 신월,
신월의 신금은 임수가 존신이고 간목과 무토는 참작해서 용할 수 있고 개수는 쓰임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월 신금은 임수가 작게 있어야지만 북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신월에는 개수를 용신으로 삼는 법은 없는데요. 이것은 신금은 흐르는 물이어야만 도세가 가능하다는 측면 때문입니다. 신월은 금수의 세력이 같지만 신금이 임수를 취하게 되는 것은 수기를 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는 많으면 좋지 않으니까 적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수가 신금 중에 임수밖에 없을 때는 무토로 제하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신월 신금이 무토가 출근했는데 만약에 간목이 없게 되면 병을 고칠 약이 없는 셈이니까 이때는 평범한 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월 신금은 임수가 존신이고 그리고 간목과 무토는 상황에 맞춰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6월의 신금은 오직 임수를 존신으로 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월 신금은 당권 등령했으니까 왕함이 극에 달해서 임수를 전용해서 도세해야 합니다. 이것은 금이 수를 보아서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6월의 신금도 신월의 신금처럼 간목과 무토를 참작해서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무토, 기토를 쓰게 된다면 생부가 지나쳐서 토가 병이 되니까 간목을 보아서 토를 제하게 되면 묘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토가 없으면 간목은 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월의 신금은 먼저 임수를 쓰고 그리고 다음으로 간목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월 신금은 무토가 사령을 하고 신금의 여기가 왕성해서 모왕 자상합니다. 토가 중하게 되면 금이 묻히게 되니까 간목이 있어야 하고 토가 조열하게 되면 금이 약해지니까 임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수와 간목을 용하는 것은 진월 신금과 마찬가지지만 술토는 쫙 말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와 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동의 신금은 해월, 자월, 축월이 같은 용법을 쓰게 되는데요. 삼동 신금은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임수를 쓰고 그리고 병화로 온난하게 해야 묘한 것입니다. 해월, 자월에는 임수와 병화를 쓰고 축월에는 한기가 제일 깊어졌을 때라서 병화를 먼저 쓰고 임수를 쓰는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 해월의 신금은 때가 소양을 만나니까 양기가 땅속으로 흐르고 한기가 왕성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임수를 선용을 하고 그리고 병화로 온난하게 하면 금백수청을 이루는 아주 좋은 격의 명식이 됩니다. 그리고 자월의 신금은 개수가 등령했기 때문에 개수가 출간하는 것을 가장 꺼리는데요. 신금이 얼고 병화가 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과 병이 양투를 하고 무토가 출간하지 않아야지만 아주 좋은 명식이 됩니다. 그리고 축월의 신금은 한동이 아주 지극해서 먼저 병화를 쓰고 다음에 임수를 쓰게 되는데요. 병화가 없으면 해동이 불능하고 또 임수가 없으면 도세가 불능합니다. 그래서 병과 임이 양투를 하게 되면 부기가 청아한 아주 높은 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금의 진신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주 명식 전체에 따라서 적용되는 용법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 신금의 식감별 조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이 간목을 만나게 되면 월화, 송영이라고 해서 썩 좋은 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게 부수어져 쓸모없는 조각의 격으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성취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조합으로 봅니다. 신금이 을목을 만나면 아주 좋지 않은 조합인데요. 이전채화라고 해서 날카로운 가위로 꽃을 자르는 격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쫓지만 재산을 모아도 곧잘 신속하게 흩어지는 그런 조합으로 봅니다.
신금이 병화를 보게 되면 간화, 폐, 사라고 해서 이것은 좋은 조합으로 봅니다. 보석을 비추게 되니까 보석이 더욱 빛나게 되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발휘해서 그 권위가 실추되는 일이 좀채로 없다고 보는 좋은 격입니다. 신금이 정화를 보게 되면 화소주옥이라고 해서 아주 좋지 않은 조합으로 보게 됩니다. 보석을 불에 태워서 훼손한 격인데요. 대업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좋지 못한 조합으로 봅니다. 신금이 무토를 보게 되면 관음 피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썩 좋지 않은 조합으로 보는데요. 보석이 흙 속에 묻혀서 빛을 잃은 격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매사에 장애가 따른다라고 보는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신금이 기토를 보게 되면 입, 옥, 자형으로 이것도 좋지 않은 조합으로 보는데요. 진흙 속에 칼날이 녹이 쓰는 격이다 해서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잦고 애로가 빈번하다 이렇게 보는 조합입니다. 신금이 경금을 보게 되면 백호 출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크게 좋지 않은 조합으로 봅니다. 칼들을 품고 있는 격인데요. 무서운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면 이성을 잃고 사람을 해치는 일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조합입니다. 신금이 신금을 보게 되면 복음상극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조합인데요. 날카로운 칼날 두 개가 살벌한 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복수심이 강렬해서 잔인한 성격을 드러낼 소지가 있다고 보는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신금이 인수를 보게 되면 도세 주옥으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조합인데요. 물로 보석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격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흡수가 뛰어나고 재능을 다 발휘를 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는 좋은 조합으로 봅니다. 신금이 개수를 보게 되면 철, 뇌, 화, 개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조합으로 보는데요. 빗물에 보석이 녹이 쓰는 격이니까 재능을 다 드러내기도 힘들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그런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금의 식감별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도 사주의 전체 구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난강망이나 적천수 등의 자료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